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이번 7월 12일에서 16일에 진행된 아시아 퍼시픽 리저널 미팅에서 퍼블릭 헬스 관련한 세션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목차부터 보시면 이 프로그램, 이 APRM이 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거기서 설명해준 요즘 많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저희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주제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APRM, 아시아 퍼시픽 리저널 미팅은 세계 의대생 협회인 이품사에 속해 있는 각 학교, 각 나라의 의대협이라고 할 수 있는 NMO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중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해당하는 NMO들끼리 진행한 리저널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퍼블릭 헬스에 대해서 다룬 스코프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나라에 모여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참여했고 13일에서 15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이 세션에서 처음으로 인트로덕션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헬스랑 인터내셔널 헬스, 퍼블릭 헬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감이 잡혀가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감자소 2개. 수저 좀 놔주세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 지금 마이크 안 쓰시는 분 혹시 꺼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더 나아가 플래너터리 헬스와 원 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플래너터리 헬스입니다. 이는 2015년에 락펠트 재단과 란셋에서 함께 제안한 개념인데요. 이전까지는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다룰 때 인간 자체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고 주변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면 이 개념은 자연과 그런 생태계에서 오는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인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함께 고려하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기존 의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헬스 사이언스 부분과 그 외에 자연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플래너리 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개념은 원 헬스인데요. 이는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념인데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원 헬스는 인간의 건강은 동물의 건강과 주변의 환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변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인간, 동물, 그리고 주변 환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영역을 넘나들면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두의 최선의 헬스를 만들자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게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동물, 자연과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플래너터리 헬스와 원 헬스가 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차이점이 뭘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플래너터리 헬스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만 결국 인간의 건강에 좀 포커스 되어 있다면 원 헬스는 동물과 관련된 영역이 조금 더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확실하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각 분야의 소통, 협력, 협동을 통해서 이 전체의 궁극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 헬스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동물과 인간의 인수 공통 감염병부터 이런 항생제 내성, 그리고 음식, 환경, 그리고 만성질환, 정신건강질환 등 다양한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리저널 미팅은 아시아 퍼시픽 외에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곳 좀 나눠져서 있습니다. 이 각각의 리저널 미팅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 아시아 퍼시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두 가지, 안티마이크로비얼 레지스턴스와 non communicable disease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티마이크로비얼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줄여서 AMR로 부르도록 할게요. AMR이 뭔지 다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메티실린 레지스턴스 SRLS나 멀티드러그 레지스턴스 튜버클로시스 이렇게 뭔가 이름만 들어도 치료가 힘들 것 같은 그런 균들이 포괄해서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모든 미생물을 포함해서 이런 미생물에 사용하는 기존 약제에 미생물 자체가 그 약제를 뛰어넘는 기전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 약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질수록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저항성이 생긴 미생물에 감염이 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감염이 됐을 때 질병도 더 심각해지고 유병 기간도 더 길어지고 사망률도 증가하고 또 재원 기간도 증가하고 여기서 보면 이로 인한 사망도 70만 명이나 되고 신생아의 사망도 이런 AMR에 인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AMR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두 흔하게 떠오를 수 있는 항생제의 과한 처방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1번 이유고요. 그리고 많이 먹는 것 외에도 항생제를 환자가 끝까지 먹지 않았을 때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들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점점 자람으로써 이 AMR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선을 기를 때 이용하는 항생제가 이 동물, 사람을 감염시키는 AMR의 탄생을 생기도록 하기도 하고요. 이런 감염 자체가 잘 컨트롤되지 않는 이 Poor Infection Control이나 Lack of Hygiene 이런 것도 이런 AMR의 발생에 기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더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잘 연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AMR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AMR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플로우를 살짝 보시면 이런 항생제를 사람이나 동물에 처방을 했을 때 그 사람이나 동물 안에서 레지스턴트 박테리아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사람 간의 전파 또는 음식을 통한 전파를 통해서 일반 인구에 점점 만연한 균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WHO에서는 이런 AMR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안하고 이걸 각 지역에 맞도록 변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이 AMR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감시하고 연구함으로써 지식을 늘려야 하고 감염 자체를 줄임으로써 AMR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서 항생제 사용 및 처방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 사용하는 것을 최적화하는 것과 마지막 이유, 더 좋은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연구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항목들을 보면 좀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더 많은 이가 저희한테는 당연할 수 있어도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인식하고 실천할수록 AMR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기후변화와 공기오염, 그리고 비전염성 질환인 Non-Communicable Disease, 줄여서 NCD라고 하겠습니다. 이 NCD에
것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공기오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일본에 큰 쓰나미가 덮치기도 하고 호주에 큰 산불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롯된 이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공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공기오염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NCD, 이런 Non-Communicable Disease는 만성질환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유병기간이 길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대표적인 병들로는 심혈관계 질환, 그런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같은 것이 있고요. 또 만성호흡기 질환, 암, 당뇨, 그리고 최근 정신건강 관련된 질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NCD로 인해서 전 세계 죽음의 71%에 기여를 하고 있고 30에서 70세 젊은 성인에서 이 NCD로 인해서 2초마다 한 명씩 조기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NCD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국제보건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주제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면 공기오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이런 공기오염을 줄였을 때 뇌졸중, 심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장기간 코호트 조사 결과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HO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오염에 의해서 달리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기억나시죠? 달리의 감소 또한 명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농업인들이 갑자기 생계를 잃게 되면서 정신건강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또 자살 등까지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런 공기오염과 기후변화는 NCD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 NCD에 대한 9가지 달성 목표를 정해놨었고 이거를 202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조기 사망을 25%까지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고려했을 때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런 NCD의 발병을 줄이는 것도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 차원의 방법부터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까지 다양한 범위가 있을 텐데요. 그중 UN의 Environmental Programme에서 제안하고 있는 Top 25 Clean Air Measure가 있습니다. 이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컨벤셔널 메저는 흔히 공기오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자동차로 인한 것과 산업으로 인한 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벤셔널 메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있는 것이 넥스트 스테이지 메저입니다. 이런 것은 농업이나 가정 내의 오염, 아니면 가축이나 선박업 등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좀 분산되어 있는 이런 소스들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Development Priority Measure는 공기오염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 보이진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WHO에서도 개인적 노력부터 정부 차원의 노력까지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쓰레기 처리를 통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 그리고 이런 농업,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한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까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서머리인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다룬 내용은 이 아시아 퍼시픽 리저널 미팅의 퍼블릭 헬스 세션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하여 리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인간의 건강을 고려할 때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플래너터리 헬스와 인간, 동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총괄적인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 헬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티마이크로비얼 레지스턴스에 있어서는 AMR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게 되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 이에 대해서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글로벌 액션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클라이밋 체인지와 에어 폴루션이 비전염성 질환, NCD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대책들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응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거나 세부적이기보다는 좀 브로드한 대책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저희가 바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제안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주제들이 이런 AMR이나 또 기후변화 이런 부분도 국제보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건강 증진에 개선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큰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